2026년 5월 1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60여 년 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날인데 다시 처음으로 노동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입니다. 이제 다시 노동절을 처음 쓰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국가 공휴일이 됐네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인기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그러는데 단종과 엄홍도의 이야기를 엮은 것인데요. 그게 인기가 대단하죠. 아마 가장 이제 기록적인 이 흥행이든 또는 무슨 관객 수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감독 이야기가 그 장감독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주안점을 둔 것은 단종이라고 하는 패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단종이라고 하는 패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서 결과는 패배했지만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는 패배한 것이 아닌 왕도를 그래도 설파한 그런 주인공으로 했다고 해요. 제가 실은 그 영화를 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하도 이제 단종의사 이강수가 쓴 것을 다 탐독했고 단종 이야기는 드라마든 많이 봐서 거의 무슨 머리에 끼고 있는데 그럼 제가 원래 이런 이야기 했냐면은 지금 요즘 가장 핫한 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역사 이야기꾼들 줄여서 사기꾼들 해가지고 어제 JTBC에서 썬킴 선생님, 그 다음에 설민식 선생님, 또 최태성 선생님, 신용환 선생님 네 분이 대담을 나누더라고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이 이제 단종 왕과 사는 남자,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단종의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찍어볼 수는 없고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말하자면 조카에게서 왕위를 찬탄하는 비극이 누구에게 원죄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썬킴 선생님하고 설민수 선생님은 세종이 원래 세자만 제왕 수업을 하고 다른 대군들은 그러니까 종친들은 절대로 정치에 손을 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죠. 조선 왕조가. 그런데 이제 세종 그렇게 하자고 반대로 문종 세자 말고도 그리고 누굽니까 수양대군이라든가 안평대군이라든가 금성대군이라든가 많잖아요. 그 대군들을 전부 다 정치 행정 다 일을 시켰어요. 역할을 줘서. 그러니까 이제 썬킴 선생님과 설민식 선생님 이야기는 그렇게 정치에 맛을 들이게 만들어 놓고 또 패거리를 정치하다 보면 패거리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만든 결과로 결국은 수양대군이 훗날 단종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지 않았냐 하므로 세종이 잘못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태성 선생님하고 심영환 선생님은 세종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 똑같은 대군인데 수양대군도 안평대군도 다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는데 안평대군은 욕심을 품지 않고 수양대군만 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세종의 아버지 세종 탓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친도 정치를 시켰지만 안평대군은 전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생각을 안 했는데 수양대군은 찬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종이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가? 저는 세종이 잘못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 내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원래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려움을 바로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난자가 어려울 난자예요. 난리 난자가 아니고. 그런데 계유년이 1453년이거든요. 참고로 1453년은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한 날이고 잔다르크의 100년 전쟁이 끝난 해죠. 그래서 1453년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가 주로 이제 그 행동대장 노릇을 했죠. 근데 정확하게 1400년, 그러니까는 계유정난으로부터 53년 전, 명나라에서, 명나라는 이제 임금이 홍무제 주원장, 그 다음에 그 주원장 아들이 장남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승계됐냐면은 손자 주윤문한테 승계가 됐어요. 그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꼭 저기죠. 단종이 어린 것처럼 이제 주윤문이 어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손자니까. 근데 그러니까 단종도 어린데 그 숙부가 수양대군이 이제 찬탈했잖아요. 명나라도 똑같이 그 문제가 어린데 영락제 주체가 그 문제를 이제 없애고 찬탈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 황제는 주원장 홍무제고, 그 다음에 2대 그 손자 주유문 그 문제고, 그 다음에 3대 황제가 이제 영락제 주체예요. 말하자면 수양대군처럼. 그런데 그래 주체가 영락제인데, 영락제가 뭐 정치는 잘했죠. 뭐 영락대전이라는 뭐 많은 그 서적도 편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정화의 대항이라 해가지고 뭐 선달을 막 굉장히 저 아프리카까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찬탈했다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이제 세종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면, 영락제가 1424년에 죽었는데, 세종이 즉위한 것이 뭐냐면 1418년에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영락제하고 이 재임 기간이 6년이 겹쳐요. 6년이. 그러니까 1418년부터 1424년 영락제가 죽을 때까지 6년 동안은 영락제는 명나라 황제고 세종은 조선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락제가 조카를 죽이고 황리를 찬탈한 것도 다 알죠. 세종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면 단종은 나이가 어리고 문종은 병약하고, 그래서 실제로 1450년까지 세종이 재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종한테 세자주니까 물려주고 그래 이제 죽죠. 세종이 이제 돌아가시고, 문종이 1450년에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문종이 1452년에 죽어요. 한 2년밖에 못하고. 그래서 1452년에 이제 단종이 승계를 해가지고, 근데 1453년이 아까 말한 계유정난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종이 승계한 지 1년 만에 이제 계유정난을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바로 이제 퇴위한 건 아니고, 1453년 계유정난하고, 그때부터 이제 수양대군 자기가 영의정을 받잖아요. 맞고 이제 단종이 한 2년 더 있다가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은 수양대군이 아무리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고 유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종친들한테 그렇게 원래 대군들은, 세자가 아닌 대군들은 전혀 정계의 손을 떠나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태종 이방원은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그걸 세종도 모르는 게 알잖아요. 알고 이제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주체 영락제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정권을 찬탈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정난의 변이에요. 정난. 그것도 바르게 잡는다. 어려운 걸 바르게 한다. 고쳐 잡는다. 편안하게 한다. 정난의 변.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에 일어날 때, 정확하게 1400년 플러스 1년이니까 한 3년 동안인데,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1400년으로 알면 돼요. 왜냐하면 1년 전에서 1년 뒤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1400년이니까 세종은 자기가 잘하면서도 알고 있고, 특히나 아까 말했지만은 영락제하고 임기가 6년이나 겹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락제가 숙부로서 조카를 죽이고 황희를 차지한 것도 아는데, 왜 수양대군이든 그런 종친들을 정치의 맛을 들여놓으면은 찬탈할 것이란 것을 왜 몰랐어? 물론 믿었겠죠. 세종 본인의 신성대로 수양대군이든 누구든 그런 욕심은 내지 않을 거라고 믿었겠지만, 너무 자기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그러나 영락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아까 설민수 선생님이나 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세종이 작용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환 선생님이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뭐냐면 세조가 아까 중국의 영락제도 명나라 영락제도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데 세조도 정치를 잘했다고 말을 해요. 경국대전도 이제 편찬하기 시작하고, 원래 수양대군이 직전법을 했다든지 과정법을, 그리고 이제 육조 직계제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뭐든지 뭐랄까 빨리빨리 정책을 시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많은 걸 정비를 했죠. 저희도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신용환 선생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이 주인공인 영화가 흥행된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패자가 누가 패자냐. 그렇게 패자는 그리고 승자는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오르면 된다. 설령 그것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이제 신용환 선생 이야기. 아주 제가 그건 또 반대로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했으나 아주 그 왕권의 기반을 잘 닦아가지고 세종한테 물려줬으니까 잘한 것이다. 수양대군이 조카를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그 왕위를 뺏었지만 정치를 잘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용환 선생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게 답이 아닌 것이 그러면 단종이 빼앗기지 않고 단종이 쭉 왕을 하고 있었으면 그럼 정치가 잘 못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왕과 사는 남자에서 이 장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단종이 실제로 그 쫓겨나지 않고 왕위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훌륭한 왕이 됐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패자는 아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주공원 뭡니까? 그 조카를 잘 받들어가지고 훌륭한 주나라 그 왕이 됐는데 수양대군은 주공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작을 해서 주공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조카를 딱 안고서 보필을 했으니까. 근데 수양대군은 안을 정도로 어린 것은 아니고 단종이 나이도 꽤 그래도 10대 중반은 되니까 어린 것은 아닌데 그걸 어리다고 해서 찬탈했다는 데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박정희가 아주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박정희가 아니면 그러면 그때 누구냐면 이제 장면정부죠. 장면정부가 계속 있으면 정치가 잘못된 것이냐? 그게 장면정부가 9개월 만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9개월에 뭐 무능하다고 하는데 뭐 9개월에 무능하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아예 저기가 없어요. 뭐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면이 그 당시 장면 내각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 위반을 하고 다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면 그 총리만 하더라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주야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쿠데타로 쫓겨나서 완전히 이제 그 망했지만 박정희가 그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이제 실천을 했는 거죠. 왜냐하면 뭐 9개월이니까 뭐 실행도 아직 못하고 위반만 해놓은 거, 설계만 해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그대로 이제 박정희한테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박정희 끝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살지를 못했거든요. 되게 이제 전두환 이후로 우리가 좀 이제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인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은 북한이 뭐 세계 제일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보다 못 살았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 뭐다? 잘 살아보세요. 그건 누구라도, 그러니까 박정희든 박정희 아니든 누구라도 그때 그 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박정희가 18년을 집권했는데요. 18년이라는 긴 세간을 따지고 보면은 성적표가 별것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그 18년은 히틀러도 18년 안 했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뭐 벤츠라든가 항공기, 전투기 뭐 다 만들었죠. 잠수함 싹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박정희 때 우리 국산 승용차라는 것이 현대 폰이 아닙니까? 폰이하고 벤츠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박정희도 이제 그 흉내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히틀러가 아우토반 만들 때로부터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까지 수십 년 뒤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 고속도로 아우토반보다 잘 만들지는 못했죠. 벤츠하고 폰이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8년의 긴 시간을 생각하면은 사실 초라한 성적표예요. 막 그렇게 무슨 오늘도 보니까 무슨 저기 대구에서 국힘당 후보들 나온 사람들은 박정희 생가에 가서 박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박비어천가를 부르고 그러던데, 그거 아까 신용환 선생님 이야기 맞다나 수양대군이 정치는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단종을 주인공으로 하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흥행이 되는가? 왜냐하면 단종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순신 이야기 맞다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수양대군을 승자로 했을 때는 그렇게 흥행이 안 됐는데 패자라고 말한 단종을 주인공으로 할 때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민심이라는 것이, 대중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가 승리냐? 정의가 승리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것이 단종 그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보여주는 이 시대 정신이다 이 얘기죠. 그게 이제 신용환 선생님 그 얘기를 해서 공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신용환 선생님은 수양대군 맞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요즘
마침 선거가 또 오다 보니까 박비어 청가를, 박정희 청가를 부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할 만큼, 또 유신 독재를 미화할 만큼. 그러니까 박정희는 두 가지예요. 원래 쿠데타 5.16 군사 정변도 김영삼이 쿠데타라고 규정해서 역사 바로 세웠고, 유신 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시작도 18년 시작도 5.16 군사 쿠데타로, 끝도 유신 독재 그 7년 만에 김정일한테 안달됐는데, 그러니 경제 성적표 가지고 내세우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 성적표로 말하면 히틀러하고 마침 비교를 해보면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다고. 히틀러도 그 베를린 올림픽도 다 했고 있잖아요. 그것도 박정희보다 수십 년 전에. 그리고 시간도 더 짧은데. 마찬가지로 독일도 그 당시 1차 대전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빚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맨주머니였죠. 맨 땅이었죠. 우리가 빚밖에 없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박정희 때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긴 했지만 독일은 빚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르크와 알죠? 벽지를 살려면은 한역가 끌고 가야, 마르크화를 끌고 가야 벽지를 살뚱말뚱한다고. 그러니까 돈보다 벽지가 더 적은 거죠. 종이로 말아도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를 말할 때 무슨 경제 부흥을 했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5.16 쿠데타로 집권했고, 끝도 유신독재로 마감했고, 그랬으니 그걸 어떻게 미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을 또 미화한 사람도 있는데, 이승만도 망명했잖아요. 이승만은 집권할 때부터 엄청난 자국민을 죽였어요. 6.25 때 죽은 것은 전쟁이 그렇다고 하고, 그 이전에 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6.25 중에도 보도혁명 사건 같은 것은 거짓말 해가지고서 싹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마치 전향하면 된다 해가지고, 전향이 뭔지도 모르는데 볼살 한 마디씩 준다 해가지고 그냥 배고픈 서민들 보도혁명 가입 찍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다른 이루 말할 수 없는